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델링에 대한 기능 중에서요, 패턴 부분에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미러와 그리고요, 수정 부분에 있는 아래쪽에 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자, 본체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본체 이동과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결합 있죠. 결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번 시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스케치 공간을 넘어가는데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번에는 XZ 평면도를 이용해서 한번 스케치를 한 후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면도에 대한 글자가 누워 있다면 바로 틸팅 버튼을 클릭해서요, 바로 세우시고요. 일단은 두 점 중심이라는 사각형을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원점에 초록점일 때 클릭 후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치수는 100으로 입력하고요. 자, 세로에 대한 치수는 70으로 입력할게요.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요, 돌출로요, 한 15mm만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면이 그려졌죠. 자, 그럼 이렇게 돌출된 솔리드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요, 다시 스케치 평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점 사각형으로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왼쪽의 끝점과 왼쪽 아래의 모서리 지점과요, 그리고 이 객체의 왼쪽 아래 모서리 지점을 일치를 시켜서 그려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요, 이 모서리 지점과 왼쪽 아래의 모서리 지점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이 처음에 솔리드 객체에 대한 모서리 지점과 이렇게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치수를 입력하고요, 15mm 입력하고요, 이쪽도 좀 차이를 둘까요? 이쪽은 20mm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일단 돌출을 해볼게요. 돌출을 하는데, 자, 똑같은 15mm로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객체는 어떻게 됐죠? 이 객체는요, 하나의 전체를 본다면 하나의 솔리드 객체지만 따지고 보면은, 자, 처음에 돌출했던 이 객체와 그리고 두 번째 돌출했던 이 객체로 이루어졌죠. 각각의 두 개의 돌출에 대한 솔리드 객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요, 피처를 합니다. 그쵸? 피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두 번째 돌출했던 이 객체를요, 이 평면 중앙에 있는 이 평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반대편에요, 대칭된 형상으로 만들 거예요. 대칭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위쪽에 있는 패턴에 있는 미러 있죠. 대칭입니다. 자, 이 기능을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미러 창이라고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쪽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개별 피처 미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솔리드 미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지금 피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앞쪽에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객체를, 아직 피처를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의 테두리에 색칠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객체를 선택하면 되죠. 마우스를 가져가서 색인이 될 때 클릭하시든지요, 또는요, 작업 트리에 있는 이 돌출된 형상, 돌출의 이 항목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색인이 되죠. 이때 클릭하시면은 선택이 해제가 되죠.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객체에 마우스를 가져가든지 작업 트리에서 항목에 대한 돌출, 솔리드 객체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할게요. 일단은. 자, 그런 다음요, 저는요, 자, X, Y에 대한 평면을 이용해서, 자, 이 평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평면을 이용해서요, 반대편인 이 부분에 이 객체를 대칭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다시 선택 후에 자 그런 다음 우리는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전에 제가요 자 XY에 대한 평면을 이용한다 했죠. XY 평면은 우리가 이 솔리드 객체를 원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있는 이 평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객체를 선택하고 원점에 있는 이 확장 버튼을 클릭 후에 XY 평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미러 평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 XY 평면을 클릭하니까 이 평면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이런 똑같은 솔리드 피처를 복사, 대칭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객체를 대칭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복사된 형태를 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스케치했던 자, 이 부분 있죠. 돌출 2번의 스케치를 수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이 수정이 되겠죠. 됩니다. 길어졌습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어때요? 원본 객체가 바뀌니까요. 대칭으로 만들어진 이 객체도 같은 원본과 동일하게 동일한 크기로 수정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대칭 같은 경우는 또 편집을 하고 싶다. 이 평면이 아닌 다른 이번에는 YZ에 대한 평면을 했어야 되는데 XY에 대한 평면을 해버림으로 잘못된 거죠. 삭제를 하고 다시 해도 되지만요. 수정을 한다면은 자, 이 미러 있죠. 미러에 대한 부분 작업 트리의 미러에 대한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처 편집을 하시든 또는요. 더블 클릭 항목에서 미러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미러에 대한 창이 생성이 됩니다. 또는요. 대칭으로 복사된 객체의 피처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아이콘들이 생성되는데요. 자, 제일 앞쪽에 보시면은 미러 편집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편집을 한다면요. 자, 선택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쵸? 솔리드 객체는 이 피처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미러 평면을 바꿔야 됩니다. YZ에 대한 평면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해제가 안 돼요. 해제가 안 되는데 자, 아래쪽에 미러 평면의 앞쪽에 선택 버튼 있죠. 활성화를 시키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활성화된 상태에서요. 왼쪽에 있는 원점에 대한 평면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YZ 평면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편집이 가능한 거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제 대칭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했다면요. 대칭 복사를 했다면 자, 이 두 개에 대한 솔리드 객체를 또 이번엔 XY 평면으로도 대칭 복사를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고요. 또는요. 자, 원하는 여러분들이 이 솔리드 객체의 평면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미러 실행을 하고요. 자, 이 객체와 이 객체를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에 미러 평면을 활성화시키고요. 자, 이 평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평면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 값으로 반대편에 이렇게 솔리드 객체를 피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미러라는 대칭 복사라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Z를 좀 할게요. 자, 컨트롤 Z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요, 옵션 중에 솔리드라는 게 있죠. 솔리드 미러. 이 부분은요, 각각에 대한 피처로 이루어진 솔리드 객체에서 원하는 피처만 선택하는 게 아닌 전체에 대한 솔리드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니까 전체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아래쪽의 미러 평면을 선택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솔리드 객체의 면을 선택해도 되고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바뀌는 거죠. 만들어지면서 대칭으로 만들어지면서요.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면요. 자,
편집창을 들어가면 접합이라고 되어 있죠. 접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원본 객체가 대칭으로 복사가 되면서 하나의 몸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솔리드 객체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확인. 자, 컨트롤 Z를 다시 할게요. 컨트롤 Z를 하고요. 이번에는 자, 옵션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번엔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요? 일단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 객체를 만들고요. 자, 이번엔 오른쪽에 보면은요, 접합이 아닌 새 솔리드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돌출이라든지 회전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새 솔리드라는 부분에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본 객체와 대칭으로 만들지만은 이번에는 따로따로 개별의 솔리드 객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러 평면에 활성화 시키고요. 자, 이 평면을 선택 후에 자, 위쪽에 새 솔리드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솔리드 객체와요, 자, 두 번째 만들었던 대칭으로 미러로 만들었던 솔리드 객체가 중간에 선이 생기면서 각각에 대한 솔리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접합이라는 부분과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왼쪽에 작업 트리의 솔리드 본체에 보면요, 자, 1번과 2번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솔리드 본체가 두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쵸? 자, 일단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모서리 부분에요, 목깎이를 한번 해볼게요. 목깎이를 했을 때는 같이 대칭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3mm로 주고요. 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목깎이를 줬습니다. 그쵸? 자, 밀어. 그런 다음 피처를 선택하고 목깎이도 선택해야 되겠죠. 또는 이 작업 트리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를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는 자, 평면, 작업 평면은 자, XY 평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깎이도 같이 이렇게 밀어 대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대칭을 하기 전에 이런 목깎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목깎이로 모델링을 한 후에 이렇게 대칭을 한다면 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옵션이 하나 있는데, 자, 솔리드 객체를 선택하고 솔리드 객체를 선택하고요, 솔리드에 대한 솔리드 미드라는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원본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또 옵션이. 자, 이 부분은 자, 일단은 미러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제거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원본인 거죠. 그러면서 원본을 제거를 하고 대칭 복사를 한 객체만 남겨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을 평면을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원본 객체는 삭제가 되면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것이 이제 미러에 대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평면만 기본적인 평면과 우리가 모델링했던 이 솔리드 객체의 평면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면이라는 작업 평면이라는 기능을 배웠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띄워서요, 25mm 확인 누르고 이 평면을 이용해서도 대칭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미러 하고요, 일단 솔리드 미러를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 미러 평면 선택 후에 이 평면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칭으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Z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미러라는 기능이에요. 자, 이번에는 수정 아래에 있는 이제 본체 이동이라는 부분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제가 이 목깎이와 돌출을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자, 우선은요, 평면에 대한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 2점 사각형으로요, 사각형을 그릴게요. 자,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쪽의 평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각형을 딱 선을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아래 위에 있는 모서리 지점에 선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 중간 지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모서리를 형상투영해서 그려도 되지만, 형상투영해서 아래 위로, 그쵸? 아래 위, 왼쪽과 오른쪽의 선을 그려서 만들면 되죠. 배곡선을 만들면 되지만은,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일치고속 조건으로요. 자, 이 상태에서 중간점과 이 모서리 지점의 중간점에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노란 원이 생깁니다. 이때 클릭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과 항상 이제 이 중심점과 이 선의 초록선의 중간점과요. 자, 모형의 솔리드 모형의 중간점과 일치를 시킴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이 선상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자,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꼭 굳이 형상 투영을 하는 게 아닌 우리가 일치구속 조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용했던 면들은요, 이렇게 투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일단은 돌출을 해 볼게요. 돌출을 하는데, 자, 높이는 한 20mm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본체 이동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솔리드와 이 솔리드는 하나의 몸체로 접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 중에 새 솔리드 있죠. 좀 전에 사용해 봤던 그런 기능입니다. 똑같은 옵션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기존에 만들었던, 처음에 만들었던 솔리드 객체와 개별에 따로 있는 이제, 그렇죠? 하나의 솔리드 객체를 더 만드는 겁니다. 확인. 그러니까 부분을 보시면,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선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솔리드 객체로 만들었다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죠. 편집을 한다면, 접합을 한다면요, 어때요? 이렇게 선이 없으면서 하나의 몸체로 바뀌지만, 우리가 이 새 솔리드라는 부분을 옵션을 이용해서 돌출을 한다면 이렇게 위의 객체와 아래 객체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본체 이동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정이라는 부분에 만약에 아이콘 위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삼각형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본체 이동이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본체 이동이라는 창이 생성되고요. 왼쪽 위에는요, 본체라고 해서 우리가 피처를 선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빨간색의 화살표와 파란색의 테두리에 색인이 되어 있죠.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 객체를 선택하든지 또는 작업 트리에 있는 솔리드 돌출 객체를 선택하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체 이동을 작업 트리에서 선택을 하려면은요, 위쪽에 있는 솔리드 본체에서 확장 버튼을 클릭 후에 아래쪽에 있는 이 솔리드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본체가 선택이 되었는데요. 자, 자유끌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이렇게 F6번을 눌러서 한번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자, 이 부분에서 X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축을 보면요, 자, X축에 대한 방향과 Y축, Z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요, 자, 이런 부분 있죠. 자, X에 10mm, X 간격 띄우기라고 해서 10mm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 이 객체가요, 지금 X 방향으로 지금, 그쵸? X 방향으로 10mm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입력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수치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요. 자, 객체를 선택할게요. 일단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20mm다. 그리고 Y 방향이요, 15mm다. 그렇죠? Y 방향으로 15mm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Z 방향으로 또 이 35mm다. 그러면 Z 방향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또 30mm만큼 옮겨져 있는 위치에 확인을 누르니까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객체, 솔리드 객체라는 게 각각에 대한 새 솔리드로 작성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Z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를 하고요. 자, 옵션들이 있는데, 자, 본체 이동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요, 자, 본체를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 자유 끌기가 아닌, 자, 아래쪽에 보면요, 하나의 창이 있죠. 화살표가 하나 있고요. 이 부분에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요,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을 하니까 오른쪽에 확장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제일 위쪽은 자유 끌기. 우리가 방금 사용해 봤던 기능이고요. 아래쪽 레일을 따라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면을 선택하든지 또는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그 모서리선에 대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평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자, 방향이라는 부분의 아래쪽에 빨간색의 화살표가 있고요. 그쵸? 또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평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평면을 선택하니까 어떻습니까? 평면에 대한 부분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요, 이동을 한다는 거죠. 거리만큼 100m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100mm만큼 이 평면에 선택했던 평면에서요, 직각으로 이렇게 100mm만큼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또 편집을 할 수도 있죠. 또는 이 객체를 선택해서 클릭하니까 또 아이콘들이 생깁니다. 그쵸? 제일 처음에 보면은 본체 이동 편집 있죠. 자, 이 아이콘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방향이 틀렸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 평면이 아닌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른 평면을 선택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해제를 하고 싶은데 삭제를 하고 다시 해도 상관없지만요. 자, 해제를 한다면 이 부분 선택했던 부분을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방향 밑에 버튼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활성화가 됩니다. 색인이 되죠. 이때 클릭하면은 이 선택했던 부분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또 평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반전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평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제가 평면을 선택 해제를 좀 할게요.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엔 모서리를 선택해도 이 모서리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가 본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선택했던 모서리에 대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본체 이동. 오른쪽에 반전을 선택해서요,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 Z를 할게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옵션이 있는데, 자, 본체를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 자, 아래쪽에 추가하려는 부분에 위쪽에 아이콘 있죠. 이 부분을 클릭 후에 확장 버튼을 클릭하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요, 선을 기준으로 회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솔리드 객체를요, 원하는 축을 선택해서 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회전을 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회전이라는 기능과는 좀 다릅니다. 단지 축을 선택해서 우리가 회전한다는 거 좀 비슷하죠. 자, 예를 들어 이 축을 선택해서 보니까 90도만큼 이렇게, 여기서 90도만큼 이 축을 기준으로요,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옵션입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이것이 본체 이동이라는 부분입니다. 본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솔리드 객체가 개별로 새 솔리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Z를 할게요. 자, 컨트롤 Z를 하고요. 자, 이번엔 결합은 간단합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로 된 솔리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요, 합치는 겁니다. 클릭하고요. 결합이라는 기능을 클릭하니까, 자, 본체, 기본 본체와 도구 본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제일 위쪽에 활성화되어 있죠. 클릭하고요. 자동으로
아래쪽에 또 객체가 그렇죠? 아래쪽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솔리드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옵션들이 있는데 접합도 있고요. 잘라내기, 절단도 있죠. 그리고 교차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상으로 만났기 때문에 선상에서 평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합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확인. 그러면 좀 전과 다르게 이 부분이 이제 선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본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솔리드 본체도요, 두 개가 있던 게 하나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